예, 안녕하십니까. 성선을아 송건 목사입니다. 국힘당의 대표와 그리고 최고위원을 뽑는 이 일에 이제 하고 서류 컷오프를 하고 예비 경선 확정들이 여론조사를 해서 이제 나왔는데요. 이 천하람 이 돌풍이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보고 그는 누구인가? 자, 여기에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요. 정말 돌풍이 그대로 갈 것이냐? 아주 그 관전 포인트에 이렇게 윤핵관 퇴진을 주장을 하면서 자, 이런 그 보도 관심 있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윤핵관 천하람 돌풍 계속될까? 김기현 안철수 이어서 여론조사에 벌써 3위가 되었습니다. 이제 입당 이제 결의를 하고 출마 결의를 하고 단숨에 이렇게 3위로 올린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는가? 국힘의 38 전당대회에서 이 천하람은 이제 37세입니다. 최연소가 지금 그 가운데 최연소인데요.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출마를 선언한 것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3위권을 기록하고 다크호스가 되었는데요. 떠올랐는데 그는 이제 이준석계로 분류되지만은 내용이 꼭 그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그때 이제 혁신위원으로 참여는 했는데 그는 이제 천 위원장은 말하기를 이준석의 아바타 할 생각은 없다. 정치적인 천하람으로 평가받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의 후원회장은 이제 이전 대표가 아니고 이성년 전 법제처장이 이제 맡았습니다. 자, 이 천하람에 대해서 이제 나무위키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나와 있는 것을 위주로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은요, 천하람은 대구에서 목사 출신, 목사 아들로 출생을 해서 이준석 보다도 한 살 이제 아래인 이제 37세, 38세 유일한 30대입니다. 고려대 로스쿨을 졸업을 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최연소 대한 변협의 법제 이사역임을 했네요. 이 조국 사태 때 그가 조국 일가의 그 분노, 지금도 그렇죠. 일가의 분노를 해서 젊은 보수 대변하는 젊은 보수란 정치 단체를 결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조성은 그리고 뭐 김재섭 이런 젊은 보수 통합 진영에 이 사람들과 미래통합당에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영입을 주었던 분이 여기에 보니까 전병국, 김세연 의원들이 그렇게 또 뒤를 밀어줬네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21대 총선에 지난번에 21대 때네요. 무영고 순천시에 전현 이제 대구의 사람인데 인천으로 뭐 이렇게 출마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공천을 받지를 못하고 자신이 오뚜기처럼 서보겠다. 그런 그 큰 희망을 가지고 순천시의 무영고로 출마를 해갖고 거기에 이제 3%를 득표를 했습니다. 3%를 그래서 4위로 이제 낙선을 했는데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때 전라도 순천 단수 공천을 이제 받았죠. 맨 땅에 헤딩을 한다. 한교안을 포함해서 당에서도 외면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좋지만은 너희 당이 싫다. 이제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거 유승민계에 속한 이제 김세연 정병국 의원이 지원을 해주기는 했는데 이 순천의 변호사 사무실을 이제 낙선을 하고 순천에다가 아예 아내와 아들 그리고 장인 장모 다 함께 이사를 해서 순천에다가 변호사 사무소 개원을 했습니다. 이게는 이제 말을 들어보니까 순천에서 그래도 거기에 4천 명이 넘는 표를 찍어주고
도와주었던 의원들 또 뭐 김웅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있네요. 도와줬던 이런 분들에 너무 감사해서 포기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이사를 해서 개원을 했다는 겁니다. 이 국힘당의 당대표를 이번에 출마를 하면서 이석연 그 법제처 처장이 후원회장이 되고 단숨에 3위, 4위로 이렇게 껑청 뛰어 올란 것에 여기에 왜 이렇게 여러 돌풍을 일으키고 좋아하는가. 여기에 이제 이준석은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이준석은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은 뭐 또 거기에 나는 칭송을 하면서도 이준석과는 뭐 전혀 또 다른 결을 같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서 가장 많은 주장을 표현한 것이 윤핵관을 넘어서 간신은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당에서 국힘당에서 불구하고 이렇게 그 저격 같은 말을 강한 말을 했는데도 이렇게 이제 전남에서 순천에서 이제 의원이 되고 젊은 사람이고 또 이준석의 어떤 그 젊은 층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당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추천이 되었고 또 이제 이제 전화나 이제 조사에 의해서 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윤핵관들이 극우 보수 우파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이렇게 서류 심사에 컷업을 다 해버리고 전원을 다 탈락 제외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어리둥절하고 과연 앞으로 이 국힘당이 많은 이렇게 시련이 있을 것인데 과연 누가 이렇게 광화문에 그 많은 이제 인원들이 좀 극우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막아줄 것이냐, 밀어줄 것이냐,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리둥절하고 혼란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제2의 이준석이라기보다는 제2의 노무현 지역주의 타파 아이콘인 노무현과 같은 사람이다. 그 반대로 해가지고 이제 노무현은 이제 그렇게 해서 17대 대구에 출마한 또 조순영과 같은 그런 의원과 비견되어진다. 뭐 이런 말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하람을 볼 때 그런 용기, 그 젊은 그 이런 것들이 신선한 바람을 가져온다는 점과 자 이런 점에서 저는 동서화합을 위한 것은 우리나라의 엄청난 큰 숙제입니다. 보수 정당에 있어서도 이 타파를 위해서 앞장을 서야 되는데요. 뭐 교계나 우리나라 민족 미래에 걸린 당면한 과제지요. 그걸 위해서 저는 이 동서 관광 무료 관광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기업에서나 정권에서 라든지 교계에서 이런 거 하면 참 좋겠다. 무료 동서 관광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제가 가보니까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에서 부산에서 또 강주로 강주에서 서쪽으로 가려니까 굉장히 교통이 남해 고속도로가 있는데 엄청 오래 걸리고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래서 전철을 놓기라든지 뭐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은 교통비를 반값을 아예 싸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제가 했습니다. 차를 몇 번 타고 오가면서요. 그리고 동서 목회자 교회가 설교라든지 교류를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강단을 서로 교류하는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은 굉장히 좋겠다. 그런 것들이 우리 특히 보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더 앞장을 서서 희생적으로 또 경인 지역에서 큰 교회 교단들이 이런 일들을 했으면 하는 이 천하람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까지 여러분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